오후 3시에 햇살이 스며든 작은 방. 낡은 재봉틀 앞에 앉은 윤정이. 그녀의 손끝에서 정교한 바느질이 이어집니다. 책상 위엔 색바랜 패션쇼 사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희는 30년 전 자신이 디자인한 드레스를 들여다봅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흔적이지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즐겨 입었던 그 옷을 지금은 혼자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입니다.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벽에 기대어 섭니다. 아직 괜찮아. 하지만 식은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전화기로 손을 뻗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집니다. 병원 응급실, 하얀 침대 위에 정희.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급성 신장염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해야 해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정희는 달랐습니다. 정윤 부티크의 간판 아래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패션쇼장에선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가 디자인한 드레스들이 런웨이를 장식했습니다. 젊은 정희가 밤늦게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져다 주지만 정희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실에서 정희가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연아, 엄마야.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마?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희는 며느리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수진아,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 저희도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만 부담 주시면 안 되죠?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툭 전화가 끊어집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40년 전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신혼집 작은 부엌에서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리고 아들 도연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남편의 기뻐하던 모습들,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던 날,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괜찮아요. 제가 뭐든 해볼게요라고 말하는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그 후 정희는 작은 양복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천을 재단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했지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첫 패션쇼 성공 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었으며 도연이가 엄마 대단해요. 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하던 모습들. 10년 후엔 서울 강남에 부티크를 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그녀의 옷을 입고 시상식에 나갔지요. 언론에서 대한민국 패션계의 숨은 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밤샘 작업, 스트레스. 몸은 조금씩 망가져갔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심지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시골 땅까지. 도연이가 잘 관리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니다. 정희는 지갑을 열어봅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 월세와 생활비로 빠듯한 금액이지요. 30년간 쌓아 올린 부를 모두 나눠준 후 남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복도에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의 대화가 들립니다. 요즘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해야죠. 정희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거기엔 최민준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지내실까?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 당시 법률 자문을 해주었던 변호사. 그때 그가 없었다면 가족이 거리로 나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이런 일로 연락드리기엔 창밖 노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병실의 그림자가 깁니다. 정희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화려했던 패션쇼장의 조명도 성공의 박수갈채도 이제는 아득한 추억일 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외면당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병문안 온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입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정희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돈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지만 정희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오릅니다. 이른 아침 병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수술 결정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해 보기로 합니다. 이번엔 문자로 보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 800만 원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겠니?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희는 한숨을 내쉽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이 학원비하고 대출 이자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 찾아보세요. 정희의 손이 미약하게 떨립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진아, 엄마야. 어머님, 어제 말씀 안 드렸나요?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병원에서 할부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던데. 저희가 보증 서드릴 수는 있어요. 보증은 서주겠다는 말에 정희는 잠시 희망을 품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 그런데 어머님. 혹시 그 시골 땅은 아직 갖고 계세요? 그거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병원 원무과 상담실. 정희가 할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할부는 가능하지만 보증인의 소득 증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자가 월 3%씩 붙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보증만 서달라는 거야. 내가 할부로 갚을 테니까. 엄마, 회사에서 보증 서는 거 금지예요. 혹시 문제 생기면 제 직장도 위험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엄마가 갖고 계신 거 팔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 땅 말이에요. 정희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골 땅.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둔 작은 부지입니다. 그곳엔 두 사람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그 땅을 보러 갔던 날, 여기서 노후를 보내자며 웃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려 봅니다. 여보, 미안해. 그 땅마저 팔아야 하나 봐. 정희가 중얼거립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부동산에 문의합니다. 네, 그 땅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그 지역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한 300만 원 정도? 그것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300만 원.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옆 침대 환자의 손녀가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할머니, 저희 삼촌 장인어른 칠순잔치 사진이에요. 크루즈에서 했대요. 무심코 화면을 본 정희. 그녀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사진 속엔 화려한 선상 파티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도연과 수진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사진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휴대폰을 걷어들입니다. 요즘 잔치도 정말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글쎄, 크루즈 대관비만 해도 수천만 원은 할 텐데. 정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수천만 원. 자신의 수술비 800만 원을 10번도 넘게 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정희가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정희. 그녀의 얼굴엔 충격과 배신감이 어려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정희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들 도연의 학비,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 모든 것을 정희가 댔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아들만큼은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도연의 결혼식 날, 엄마 덕분에 이런 좋은 신부를 맞을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하던 아들.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정희가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 땅 파시기로 하셨어요? 300만 원밖에 안 된다는구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다른 부동산에도 문의해 보세요. 요즘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희는 정말 돈이 없니? 네, 정말 어려워요.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크루즈 파티에서 그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후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월세방 하나와 시골 땅 한 뼘, 그리고 병든 몸뿐입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수술비가 많이 나와도 어쩔 수 없죠. 가족인데. 맞아요.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정희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최민준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 30년 만에 연락드리기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아침 퇴원 수속을 밟겠다고. 수술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당해야 하는 걸까요? 정희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최민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30년 전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나앉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은 적이 없었지요. 정희의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를 맴돕니다. 내일 용기를 내보자. 정희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체념이 아닌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병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새벽 5시 병실. 정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이 수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800만 원은 여전히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골 땅은 300만 원. 통장 잔고는 200만 원. 합쳐도 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정희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간밤에 열이 올랐는지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하룻밤 사이 더 야위어 보입니다. 복도로 나와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습니다. 동전을 넣으려다 손에서 놓칩니다. 철컹, 철컹. 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들을 줍는 정희의 모습이 쓸쓸합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동전을 주워줍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드는 정희. 7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회색 양복에 깔끔한 안경,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적절히 섞인 모습. 정희는 그 얼굴을 어디서 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혹시 윤정희 씨 맞으신가요?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네, 저를 어떻게... 최민준입니다. 오래전에 남편분 사업 관련해서 인연이 있었던. 정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칩니다. 어머, 최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30년 전 그 사람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법률 자문으로 도움을 주었던 변호사. 당시엔 40대 초반의 젊은 법무법인 대표였지요. 민준이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뽑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30년 만의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냥 검진차 왔습니다. 민주는 정희의 수척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로비에서 잠시 앉아서 이야기하실까요? 1층 로비 한적한 소파에 2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정희 씨는 정말 변함없으시네요. 30년 전 그대로예요. 정희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요.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도 아내를 5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 후로 홀로 지내며 은퇴 후 여가를 보내고 있었지요. 오늘은 지인의 건강검진에 동행했다가 우연히 정희를 만난 것입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민주는 정희의 표정에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옛 인연인데 도울 일이 있으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러셨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죠. 그 말에 정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3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을 때 정희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법률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없었다면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내몰렸을 것입니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실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급성 신장염이래요. 수술비가 800만 원이 필요한데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들한테 부탁해봤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민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드님이 도와주지 못하신다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대출도 있고. 정희는 크루즈 파티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으니까요. 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정희 씨, 혹시 시골에 갖고 계신 땅 아직 있으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있긴 한데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부동산에서 300만 원 정도라고. 어느 지역인가요? 경기도 파주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둔 곳이에요. 민준의 눈이 번뜩입니다. 파주. 그 지역을 민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후배들을 통해 들은 정보가 있었지요. 신도시 개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희 씨, 그 땅 혹시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민준이 주소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희 씨, 이 땅 말이에요. 민준이 목소리를 낮춥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신도시요? 네,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 땅의 가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함부로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정확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수십억은 될 것 같습니다. 정희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수십억?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돈입니다. 우선 수술부터 받으세요. 수술비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30년 전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나중에 땅 문제 정리되면 갚으시면 됩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만에 만난 옛 인연이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이 땅 얘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분들께도. 왜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미리 소문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의 수술비도 마다했다면서
수십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는 그들의 본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 예약을 잡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민준이 명함을 꺼내줍니다. 연락처예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정희가 명함을 받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천만에요. 그때 정희 씨가 저희 가족에게 해주신 일을 잊을 수 없어요. 정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민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희가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드렸던 것. 바쁜 와중에도 남의 일을 챙기던 그 따뜻한 마음을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럼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정희는 홀로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절망 속에서 찾아온 희망, 그리고 숨겨진 보물 같은 땅의 가치. 정희가 민준의 명함을 들여다봅니다. 최민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밑에 작은 글씨로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희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십억짜리 땅을 가진 자신을 외면한 자식들.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정희가 천천히 병실로 돌아갑니다. 내일이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땅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민준의 말처럼 조용히 기다릴 것인가. 정희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춰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 민준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민준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정희. 희미하게 민준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민준 씨. 정희 씨,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민준이 곁에 있어 주었지요. 일주일 후 정희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민준이 문병을 왔습니다. 죽을 끓여오고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파주 땅 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퇴원 후 일주일 정희의 집에서 아직 아들 부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술했다는 것도 성공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민준이 차를 들고 방문합니다. 파주 땅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준이 서류를 펼쳐 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르면 6개월 내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럼 정말로
최소 5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50억?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해요. 민준 씨는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준이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 30년 전부터 정희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땐 남편분이 계셨고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금은 둘 다 혼자가 되었네요. 정희의 뺨이 살짝 붉어집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니까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민준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 정말 맛있어요. 30년 전 죽 맛이 그대로네요.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요. 정희 씨가 직접 끓여서 가져다 주신 전복죽. 정희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때요. 별것도 아닌 일을. 저에겐 큰 의미였어요. 그때부터 정희 씨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60대 중반의 늦은 사랑.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정희 씨, 땅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셨어요. 아들한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일단 신탁을 해두는 게 어떨까요? 신탁이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든 선택권은 정희 씨에게 있습니다. 정희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탁 수속을 밟으면서 법률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이번엔 적극적으로 참여했지요. 이렇게 복잡한 일을 혼자 하셨구나. 30년 전에도 지금도 정희 씨가 계셔서 힘이 나요. 서류에 서명하는 정희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희가 놀랍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연락을 안 드렸네요. 그냥 지내고 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그 시골 땅 말인데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한번 다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갑자기? 아, 그냥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쓸데없는 땅 갖고 계시는 것보다 정희는 수진이 어떻게 땅 얘기를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마. 네, 그럼 곧 뵐게요. 건강하세요. 전화를 끄는 정희가 민준에게 연락합니다. 저녁에 만난 민준에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희. 아무래도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개발 계획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정희 씨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공원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30년 전 우리는 각자의 가정을 지키느라 바빴지요. 그땐 그게 맞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희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 늦었지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시 연락을 해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건강보다 땅을 먼저 걱정한다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민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는 정희. 이상해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30년간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정희 씨를 위해 사세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민준과 함께 여행을 가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는 것. 꿈 같은 얘기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정희가 민준의 손을 살짝 잡습니다. 60대 중반의 새로운 출발.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수진이랑 뵈러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희와 민준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어떤 결과든 제가 함께 있을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준 사람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확실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의 집 거실. 도연과 수진이 정시에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어딘가 급해 보입니다.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수진이 거실을 둘러봅니다. 예전보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꽃병에는 민준이 가져다 준 장미가 꽂혀 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뭔가 밝아 보이세요. 정희는 조용히 차를 끓입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 아들 부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있는 듯 했지요.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어머님, 그 파주 땅 말이에요. 요즘 그 지역에 개발 얘기가 나온다던데. 정희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니? 제 친구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그 지역이 곧 개발된다고? 도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엄마, 그 땅 팔면 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신 알아볼까요? 정희가 찬찬히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30년간 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수술비가 필요했을 때는 등을 돌렸지요. 도연아, 수진아, 엄마가 한 달 전에 수술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을? 급성 신장염. 800만 원이 들었어. 수진이 당황합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다른 분이 도와주셨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엄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했잖아. 너희가 안 된다고 했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희는 크루즈 파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니?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 그때 현관벨이 울립니다. 민준이 약속한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민준을 맞이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도연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봅니다. 인사드려라.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고 이번에 많은 도움 주신 분이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도연이 일어나 인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지는 어색한 표정입니다.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가족 이야기 중이셨나요? 아들이 제 땅을 팔자고 하네요. 아, 파주 그 땅 말씀이시군요. 도연과 수진의 눈빛이 예리해집니다. 선생님도 그 땅을 아세요? 네. 법무 일을 하다 보니 부동산 정보를 좀 알게 되죠. 민준이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 아직 팔면 안 됩니다. 왜요?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려면 몇 개월 더 걸려요? 지금 팔면 제값 받기 어렵죠. 도연이 조바심을 냅니다. 그럼 언제쯤? 내년 봄쯤 되어야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민준이 의미 있는 시선을 정희에게 보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마. 수진의 표정이 아쉬워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연과 수진이 돌아간 후 민준과 정희가 설거지를 하며 대화합니다. 아드님 내외 마음을 알 것 같네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해해요. 정희 씨는 정말 착하세요. 정희가 잠시 멈춥니다. 30년 전엔 달랐어요. 더 강했고 더 당당했었지. 지금도 충분히 강하세요. 다만 더 지혜로워진 거죠.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민준 씨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뭐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 달 후 파주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의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지요. 도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땅이. 응, 봤어. 엄마, 죄송해요. 그때 수술비.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괜찮아. 도연아,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너도 힘들겠지만 천천히 하자. 전화를 끄는 정희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희 씨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됐어요. 6개월 후 작은 전원주택. 정희와 민준이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지요. 내년엔 꽃밭도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장미꽃 심어서 꽃차도 만들고. 두 사람이 미소를 짓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병원비 없어 고생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기금으로 썼지요. 도연과 수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가끔 직접 찾아와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녁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 이상해요.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릅니다. 정희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민준 씨, 내일은 뭘 할까요? 글쎄요. 정희 씨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럼 젊은 디자이너들 도와주는 일 시작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습니다. 60대 중반의 새로운 사랑. 늦었지만 더욱 깊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희가 예전 패션쇼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좋았지만 지금의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정희와 민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작은 패션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꿈을 키워주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도연과 수진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희망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잇는 달이에요. 댓글은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실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저는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